10월까지 디올백 수사를 했던 사람. 디올백 무혐의로 털어줬잖아. 이자가 나왔어. 나왔다고 증인으로. 근데 특검은요. 2024년 5월 당시 김건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눈 텔레그램.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게 풀 버전을 지금까지는 다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제 풀 버전이 나왔어. 그거. 근데 검사들은 이런 걸 보면 화가 안 나나 봐 또. 이런 걸 보면 부끄럽지 않나 봐.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너무 상하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건 괜찮아. 희한한 검사들입니다. 일단 법정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5월 5일 19시 28분경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다른 수사, 특히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이 이재명 부인 김행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와 혹시 대검 측에서 해당 사를 막은 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 일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에 관한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필요.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앞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보냈던 메시지는 본인에 대한 이제 수사 전담팀이 생겼다. 그거를 보내고 한 2시간 후쯤에 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희가 보기에는 왜 나에 관한 수사는 전담팀 구성해서 빨리 하고 저렇게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 뭐 이렇게 약간 좀 어필하는 게 익혀지거든요. 어쨌든 이때까지 저 메시지 내용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건 맞죠. 대법원장 사건은 저희 형사 1부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좀 진행된 게 있었나요 그때까지? 대법원장 수사도 그러니까 주임 검사가 좀 바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뭐 검사 한 명이 여러 개의 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사건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도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었고 내부 검토는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나 사건 처리에 관한 독촉받은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일선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좀 챙겨봐라 이런 지시 받으신 적 없나요? 대검에서 특별히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사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 어렵다고? 야,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다 쏟았냐? 다 들어가면서. 말도 안 됩니다. 그 텔레그램 내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방금 영상으로 보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김건희 민간인한테 법무부 장관이 이런 문자를 받으면은 검찰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끄럽고 그럼요. 뭐 화를 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 야, 아니 근데 어떻게 당시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와. 디테일하게 형사 일부에서 다 알고 있잖아. 짚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저게 5월 텔레인데 콜검 출장 조사한 게 24년 7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도 제가 찾아보니까 형사 일부가 갔는데 네. 그럼 그때 가가지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 형사 일부에서 그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와. 없죠. 그러니까 대박이네. 저 내용을 보면 왜 내 사건은 빨리 진행을 하면서 저거 제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냐라고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김명수 사건은 바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데 이렇게 네. 지휘를 하냐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렇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라는 거를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밀 유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어 저거를 저렇게. 그리고 이거 그 김건희의 문체가 아니에요. 이게 문체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뭐 보고를 받은 거 아닌가?